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도 증시 흐름상 재미를 볼 수 없는 장세였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절대로 급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코스닥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 흐름은 전일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뭐 추세 하단선까지 민 후에 우상향 흐름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번 주에라도 양봉, 이쁘게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21선을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이 시작될지, 약간 시간 차이일 뿐인데 결론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거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차이가 살짝 있을 뿐 결국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중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인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에요. 데이터 솔루션은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21선도 깨지는 모습이지만, 항상 뭐 제가 강조드리죠. 21선 깨졌다고 무조건 손절하는 거 아니다. 무조건 끝났다고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21선 깨져도 어때요? 모양 작고 우상향 흐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21선 깨트려도 페이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21선이 무너뜨렸다 해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일 21선이 무너뜨렸다 하더라도 금이 21선을 다시 먹어주는 모양이 나오면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종목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준을 3거래를 봐요. 3거래일 동안 21선을 뚫지 못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가져가기엔 좀 부담이 있다. 왜냐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이 아래 추세, 이제 여기에 이 지지 라인인데, 이 앞전에 이제 눌림 잡힌 저가선들이 지지 라인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찍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살짝 무너뜨린 다음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21선 깨진다 하더라도 저는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온다고 보고 있지만, 시간에서 뭐 딜레이, 시간을 좀 오래 끌고 가기에는 난 정말 이거 너무 지쳤다. 난 단기만 볼래 하시는 분들은 21선 이 종목이 이제 지금 1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거래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보셔서 봤을 때 회복하는 흐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 자르는 것도 뭐 생각을 해보셔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뭐 크게 손실은 아니에요 사실 이 종목은. 근데 가급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전에 있는 갭을 메꾸는 형태, 21선 깨졌지만 앞전에 있는 갭을 메꾸는 형태고, 뭐 추가 하락이 나와도 뭐 크게 나올 건 없어 보여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특히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손절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문제는 없어요. 21선 깨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고, 시간끌이 하면 여하튼 승부는 나거든요. 제가 뭐 전에도 강조되지만 3개월 내로는 승부가 난다. 3개월 정도 보유해 보시고 반응이 밋밋해, 그러면 다른 종목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아닌 거죠. 어째 보면은 3개월 정도 보유했는데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눌리면 이쁘게 잡힌 종목이. 그러면 사실상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강조드리는데 일단 뭐 매일 제가 뭐 설명을 드릴 테지만, 뭐 이 봉의 모양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일단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강명전기. 강명전기도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 밀리는 형태, 여기 좀 강하게 밀린 형태인데, 이제 30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근데 이 종목이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케이블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부과하고 이제 수입 제한 조치까지 할 계획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도 수혜 받겠다. 이제 그 수혜를 받는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국내에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몇 개가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뭐 SDN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양 그린파워. 보통 금양 그린파워는 풍력주로 알려져 있는데 태양광 사업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강명전기 같은 경우도 뭐 많은 분들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보통 철도 쪽 아니면 원전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강명전기가 과거에. 그러니까 보통은 태양광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종목도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태양광 사업은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얘도 이제 태양광을 좀 엮여서 날아가지 않을까 혹시 기대감 반 기대감. 왜냐면 수급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이쁘게 들어와 있고 300일선에 이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일 뭐 모양이 잡힌다고 한다면 뭐 살짝 밀려도 상관은 없어요. 밀리다가 살짝 밀리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달아주는 거는 딱히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쓰리음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양봉 한번 달아주고 우상향 흐름으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이라든지 뭐 금요일 날이라든지 세게 한방 좀 장대 한번 먹여주면 모양이 또 잡히거든요 이쁘게. 그래서 한번 좀 인내를 갖고 혹시라도 매수하신 시청자님들 계시면 인내를 갖고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엮일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뭐야 AI 데이터 센터 구축해서 이제 원전 쪽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쪽으로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제 뭐 전력 고용량 전력과 또 관련된 그런 사업도 어찌 보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엮여 있다. 그런 측면을 보는 거죠. 차트도 이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제 정책주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인 정책주들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나리자를 말씀드리는데 모나리자는 역시나 조정이 나왔지만 이렇게 양봉으로 도정으로 이쁘게 이제 앞점 고점을 좀 넘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이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하시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다운도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인지 모르지만 돌파가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돌파가 나오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는 건데 항시 강조드리지만 돌파가 나온 다음에 신고가 돌파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수익 취전하셔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전고점 돌파 나왔다. 거래량 실리면서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정리하셔라. 일시적으로는 좀 정리하셔도 되는 구간이니까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풀먼은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그래도 꽤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 모양이 달린 모습이고요. 5일선과의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한 번 더 살짝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끌고 가셔도 괜찮다고 봐요. 항시 말씀드리지만 앞전 저항대가 13,500원 부근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13,000원 부근부터 좀 주의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소화 과정 거치면서 갈 것 같습니다. 한번 소화 과정 한번 거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여기에서 좀 멈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모양 만들고 좀 더 세게 보내려고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일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금일 새벽 맞죠. 금일 새벽에도 막 기사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그 이스라엘군이 넉 달 만에 가자지구 북부 공습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또 하마스의 최후부로 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예고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라파의 이제 그 도시를 공격을 하면 민간인 사망이 분명히 나옵니다. 거의 100% 확률로 나와요. 근데 이런 민간인 사망이 나오고 막 이러면 일단 문제가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약간 중동 불안설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레바논 남부 한인 공수까지 이제 나섰죠. 나서면서 이제 민간인 사망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레바논의 무장 단체인 헤즈불라. 얘는 헤즈불라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마스가 정도는
지금 거의 뭐 캠의 직전이잖아요. 뭐 지금 뭐 최후 불후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나파 공격도 예고한 상태고, 그에 반해서는 이제 헤즈볼라는 좀 만만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 같은 이렇게 비슷한 무장 단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얘네들은 조금 세요. 좀 틀립니다. 레벨이 좀 틀려요. 얘네들과 하마스하고는 또 레벨이 또 틀린 그 단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얘네가 이스라엘의 북부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불안세가 좀 더 지속되겠는데라는 그런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좀 되더라고요. 아, 이거 좀 불안세가 좀 길어지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 그럼 정유 좀 미친 듯이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분도 든다.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뭐 전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지금 열폭이라서 그렇지, 이게 노란 딱지 달려서 그렇지, 그거만 아니었으면 슈팅 아마 중앙이너비스하고 홍보석은 슈팅 나왔나? 잠깐만,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홍보석은 나왔었네. 홍보석 밑을 시작해서 나왔었고, 중앙이너비스 중앙이너비스도 나왔었네. 그래서 이게 약하게 시작하더라도 한 방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직 5일선을 뚫다가 밀었으니까 저항대가 약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5일선을 시초가가 먹으면서 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아예 갭으로 눕혀서 뭐 홍구석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갭이 크게 벌어져 가지고 그냥 신고가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중앙이너비스도 마찬가지로 슈팅 한번 강하게 나온 다음에 뭐 신고가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특히 저는 한국석유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예요. 홍구석유, 뭐 중앙이너비스, 한국석유는 같은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건데, 얘는 애초에 이 라인만 본다 하면 이거는 거래량 실려가지고 어째 보면은 앞전 물량을 다 먹이는 거거든요. 앞전 물량을 다 먹여버린 상태에서 다음날 그냥 갭으로 밀어버린 거거든요. 거래량 없이 갭으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리셋 시켜버렸잖아요. 여기서 강하게 대형거래 실려서 먹인 건데 리셋 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은 사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서 한번 그 신용으로 따라온 애들 여기서 한번 이참에 한번 떨궈버리고 제 차 살려가지고, 제 차 단기적으로 살리겠죠. 그것도 빠른 시일 내로 살리겠죠. 빠른 시일에 살려가지고 어떻다? 앞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형태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저 기사 내용 보고 조금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저걸 이용해 먹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럼 엘컴텍 같은 경우도 얘는 반응이 좀 심심하게 나왔네. 거의 나오질 않았네. 갭으로 내리고. 근데 이 정도면 저는 말이 좀 솔직히 부담이 없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고, 최근에 이슈가 돼서 금 관련주들이 계속 금이 계속 막 시세가 계속 상승이 나오면서 얘도 따라 붙은 건데, 이제 어째 보면 따라간 건데, 지금 가격이 거의 리셋이 됐단 말이죠. 또 아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자국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을 보면서도 이게 말이 되냐, 상품하고 연동해서 가는 종목들 보면 야, 이거는 그대로 리셋이 돼버린 거거든요. 어째 보면. 그럼 이건 어떻게 갈까, 약간 그런 좀 혼동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솔직히 매수해서 시간끌이 한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 나중에 본다면 이렇게 또 시세가 나올 거라 보거든요. 아니면 뭐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막 진짜 후속 오히려 정유주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역으로는. 하지만 현실주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서서히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서서히 우상향 흐름으로 다시 가겠다. 소화 과정 거쳐서. 왜냐면 너무 가파르게 내렸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형태는 소화 과정을 좀 거쳐, 이런 식으로 좀 소화 과정을 지루하게 거쳐서 모양을 만들어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보면 한번 수급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소화 과정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더 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뭐 하락이 아니라 뭐 이렇게
옆으로 기어서 모양 만들어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제 생각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급하게 밀었으니까 급하게 장대 한번 만들어 가지고 또 변동성 키워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한번 시장을 보고 어째 보면 그 움직임을 보고 또 해석을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조금 금일은 유동의 치수는 있다. 그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1.7%인가 1.8%인가 올랐더라고요.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제가 여러 개 좀 보긴 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세아펜시를 좀 봅니다. 세아펜시를 좀 보는데 세아펜시 같은 경우는 301선을 뭉겼지만 현재 21선을 넘기고 마무리가 됐어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왜냐면 이 종목을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게 세아펜시가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관련주 중에 대장주격인 애들이 S패밀리 SC예요. 죄송합니다. 아이패밀리 SC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를 보면 끝없이 날아가죠. 그 외에서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든지 뭐 종목들 보면 최근에 그건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좀 잡주격인 뭐 토니모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VC, VT도 그렇고, 모양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뭐 화장품 관련의 잡주들이 많습니다. 잡주들이 많긴 한데 그 나쁘진 않다 흐름이 계속 본다면. 그래서 사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제 300일선을 넘기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앞전 시세가 세게 나오고 300일선을 슬슬 넘기고 있다. 시세를 좀 준비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이제 슬금슬금 이제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고, 앞전에 수급 들어온 뒤에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고, 슬금슬금 들어와서 이 종목을 보는 게 맞을까 하다가 그래도 세아펜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한가도 친 종목이잖아요. 물론 다음날 대장거래량으로 내려 찍었지만 이게 매집봉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대항거래량 실려서 이제 전일 거래량을 실려서 전일 거래량보다 더 높은 거래량 밀었으면 아예 초반부터 갭으로 메꾸는 게 맞거든요. 아예 그냥 밑으로. 근데 유지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물론 다음날 쭉쭉 내려가서 결국은 이 갭을 메꿨죠. 결국은 갭을 뭐 결론적으로 갭을 서서히 내려서 메꾸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21선 넘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젠 금일부터는 저항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01선밖에 없습니다. 301선밖에.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가준다면 그래도 다시 상방으로는 한번 더 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담도 좀 덜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그 화장품 관련주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얘하고 두 가지를 봤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전 같았으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 하면 다 같이 가거든요. 그 수십 개의 화장품 관련주에 다 같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많이 틀려졌어요. 그 관련주라 하더라도 다 같이 가지 않아요. 소수의 이제 관련주라 해도 정말 뭐 수급 들어온 종목만 들어오고 약간 그런 형태거든요. 요즘은 다 같이 뭐 화장품 관련주에도 다 같이 가진 않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래야지 갑니다. 그래서 세아펜시는 뭐 실적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수익을 내고 있는 뭐 회사고 적자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좀 한번 뭐 시도는 좀 매매를 해보셔도 저는 나쁘진 않다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관심 종목 중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있는데 얘는 진짜 그 제가 봤을 때는 단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마이너스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이너스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하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아마 음봉으로 좀 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잡는 거죠, 이 종목은. 왜냐면 수급이 이미 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제 올라간 종목 중에서는 얘가 최근에 후속적으로 가는 측면도 있고 수급이 여기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량이 워낙 뭐
이전과 달리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음봉 모양으로 밀렸다, 금일 만약에 뭐 세게 밀린다, 음봉으로 세게 밀린다, 그러면 한번 진입해 보셔도 됩니다. 그럼 밑꼬리단 양봉을 한번 먹여주는 모양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단일가예요. 이게 만약에 추가 시세가 나와버리면 단기가요. 이제 노란색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없어질 때까지 옆으로 좀 붙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일 좀 세게 이제 저가선 깨지는 형태죠. 세게 뺀다. 5일선 부분까지 세게 뺀다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은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얘랑 비슷하게 제가 최근에 HB 테크놀로지도 말씀드렸죠. 뭐 HB 테크놀로지도 저는 일단은 뭐 수요일 오늘부터 풀리나? 잠깐 이게 사라졌네. 그러면 이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수급이 뭐 어찌 보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뭐 밑으로 살짝 깨진다 해도 5일선을 먹여주는 모양으로 좀 나와주면 좋겠다. 이 종목은 나 바로 신고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양봉 흐름을 서서히 잡고 수급이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봉 월봉도 이쁘게 잡혀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뭐야 그 CNG 하이테크도 그렇고 좀 이쁘게 좀 배열이 잘 잡혀있긴 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피하는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가 사실 개인들이 매매를 안 해요. 무서워서 피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좀 뭐 잡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더라도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안 대요. 보통은 왜냐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종목별로 이제는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 몰라요. 개인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구분을 그냥 단순히 보면 아시겠지만 좀 혼란 주는 종목이 가끔 나와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곡정 부근에서 위아래로 솟구치는 거 봐서는 이 종목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좀 살리는 형태로 나온다고 한다면 재차 고가 돌파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타라고 한다면 뭐 금일 이 종목이 뭐 빠졌을 때는 뭐 하루 정도는 하셔도 된다. 단기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금일 네,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금일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저녁 내지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이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확 가가지고 금일도 아침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가급적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